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네. 또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얼른 듣고 싶은데 네. 첫 번째 이슈 맞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은 2배 방류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냈습니다. 어제는 오후 1시에 방류를 시작해서 총 200톤가량을 내보냈는데요. 오늘부터 당분간은 2배인 460톤씩 방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어서 앞으로 30년 넘게 방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류를 책임지고 있는 도쿄전력의 입장 들어보시죠. 24時間連続で放出する予定でございます。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어제입니다. 오염수 네. 방류를 시작한 그 시각 어쩌면 역사적으로 기록될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방사능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내보내는 일일 텐데 네. 일본은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이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뭐 알프스라고 하죠. 이걸 거쳐도 삼중수소 등은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 알프스 설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사능 물질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꾸준히 검증을 하면서 살펴봐야겠지만 이렇게 방류를 시작한 오염수가 언제쯤 한반도 바다 인근으로 들어오게 될지도 걱정이거든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뭐 대략 4,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염수가 언제 우리 해역으로 흘러들어올지 조보경 기자가 가상현실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렇게 방류된 오염수가 돌고 돌아 언제 한반도 해역에 오느냐일 텐데요.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미국 서부 해안을 돌고 북적도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제주 방향으로 올라오는 경로로 우리나라에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 태평양에 퍼지면서 한 바퀴 돈 뒤에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정부는 4, 5년쯤 뒤에 본격 유입될 걸로 본다고 밝혔는데 저희가 취재한 여러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도 비슷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프스, 여기서 세슘 등이 잘 걸러지고 4, 5년에 걸쳐 돌아 들어온다면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건 삼중수소일 거란 전망입니다. 일단 정부와 학계는 이 삼중수소의 영향도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년 후를 보면 삼중수소는 우리 해역 평균 농도의 약 100만 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전제는 일본이 만들고 IAEA가 검증했다는 방류 절차와 계획이 철저히 이행되고 설비 고장 등 다른 변수도 잘 통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게 태평양을 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우리 쪽으로 네. 온다 이런 말인데 네. 결국에는 뭐 일본이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해서 우리를 비롯해서 이웃 국가들한테 피해를 주겠다 뭐 이렇게 이해가 저는 되거든요. 네.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러면 도대체 뭔가요? 네, 사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를 2주마다 현지에 보내서 확인을 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도 유지한다는 점, 이 정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 네. 수산업계 벌써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 그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네, 일본 수산물의 수입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은 것만 아니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의 2% 정도 수준으로 현재 수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각처가 3단계 검사를 하는데 자, 쭉쭉 보시면 먼저 일본 당국이 발급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작위로 수산물 상태와 혹시 다른 수산물과 섞여 들어오는지 않는지 현장에서 살피게 됩니다. 자, 지금 살피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런 뒤에 이 검체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서 정밀 검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정부 차원에서는 더 많은 방사능 표본 조사가 가능하도록 민간 연구소의 검사 역량을 좀 더 키우는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네. 어제 뭐 서울 시내 한 그 참치집에 일본산 안 씁니다라고 붙어 있다는 그 안내문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네. 이렇게 오염수 방류가 이제 현실이 되니까 당장 상인들이 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시장 좀 둘러봤잖아요, 취재진들이.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습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자, 평소보다는 확실히 많이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녁 시간이 다 됐을 때도 직접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식당가 쪽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인들이 직접 방사능 검사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원래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왔는데 좀 더 정밀한 기계를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서울 가락동 수산시장에서는 상인이 원하면 직접 가서 방사능 검사를 해주고 있고요. 또 서울시 등 지자체는 당분간 매일 표본을 뽑아서 검사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또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치를 보더라도 이것도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그런 있어서 마음이 깔려 있죠. 사시는 분들도 파시는 분들도 참 걱정이 큽니다. 네네. 근데 앞으로 30년 정도는 방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빗물과 지하수가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남아있는 핵연료 그 잔해량 핵연료가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게 남아있는데 그것과 빗물이 계속 만나면서 하루 약 100톤 정도의 오염수가 새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핵연료 잔해를 완전히 제거하고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오염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방류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인데 아무쪼록 좀 정부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좀 대책을 더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